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생생한 한국사 현장. 오늘 제 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4강의 주제는 미송리형 토기입니다. 현재, 북한의 평북, 의주, 예전에 지금은 신의주죠? 예전에 의주군이었으니까, 의주군에 미송리란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약간 낮은 언덕에 동굴 속에서 많은 유물이 발견했는데 거기에 토기가 나옵니다. 최초로 이런 형태의 토기가. 그래서 미송리형 토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고조선식 토기입니다. 고조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자, 그렇지만 출토지가 미송리이기 때문에 미송리식 또는 미송리형 토기라고 알려져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복제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요하문명 이렇게 찍었던 기념비적인 겁니다. 이게 요하문명 개관한 그날 오후 일반인에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연히 하여튼 세상사는 그렇게 돼. 그래서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제가 3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된 거고요. 찍은 사람은 빠르게 와서 자기 얼굴을 못 찍어서 안타깝게 찍은 분은 안 나타납니다. 주쌤은 저기 안 보여요. 예. 그때는 주쌤 들어오고 예. 자, 이 미송령 토기는 고조선의 문화 영역, 역사 영토를 어떤 그 근거를 삼을 때, 그게 이제 공반유물, 표지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이제 고인돌 무덤이나 석관묘, 석질묘에서 나타나지만 고조선을 대표하는 게 고인돌 무덤이니까 제가 일단 온 거고요. 이 고인돌 무덤에 이렇게 비파형 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이 하나의 공반유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생활사나 또는 제사 그릇으로서의 미송령 토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미송령 토기는 주변 국가라 해봤자 뭐 초원이나 뭐 중국이겠죠. 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고유하고 독자적인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조선이 미송령 토기만 나오냐? 토기가 많죠.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유적, 무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순한 그릇이 아닌 거죠. 생활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우리가 시루나 또는 간장을 담는 그릇은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만 이렇게 새끼줄을 해놓고 고추나 이런 거 걸어놓은 거죠. 왜 거기가 장독 대신이 거주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신체라고 합니다. 신이 모여있는. 그러면 똥간에 가면 신체가 어디에 있느냐. 많은 분들이 보더라고요. 똥간에는 이렇게 나무 토막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야 되니까 발판 위에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새끼줄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똥간. 그게 바로 신체예요. 우물은 어디에 있느냐. 두레박에다가 이렇게 엮습니다. 두레박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무에도 다 이렇게 걸어놓고. 왜냐면 이렇게 바람이 날리고 할 때 신은 거기 이런 게 없으면 깃들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송령 토기는 아주 독특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까 요 앞에 있는 공반유물을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권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고조선을 맨날 이렇게 하다가 처음으로 국정교과서에서 이제 이렇게 넓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외교부에서 항의가 온 겁니다. 왜 우리나라 땅에다가 여기다 그렸느냐 해가지고 이듬해 바뀐 게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게 없어졌어. 그죠? 없어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말이 됩니까? 요게 고조선이에요, 고조선. 여기는 아닌 거예요. 고조선과 비슷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여기는 미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이족의 분포지역. 그 대신 고조선은 요 부분만. 이게 빠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파형 동검이 나옴으로써 이 지역에서 일본까지 포함해서 여기까지 해서 고조선 영역으로 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도도 약간 불편한 거죠. 여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면 한반도 한강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아무튼 지표 유물을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문화권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짙은 이게 유적이 많이 오고 짙은 지역일수록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미송령 토기를 통해서 바로 이
제가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미송리식 토기의 분포 지역.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 고조선의 영역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한국 통사에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의 중심지. 그러면 미송리가 어디냐? 여기 신의주에서 약간 북쪽 여기입니다. 의주군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이 바로 미송리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대략 여기 이 지역에서 나서 1956년도인가 출토가 됐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이나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많은 발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곳곳에서 출토지가 나옴으로써 이것이 고조선의 특징을 나타내는 토기다. 그래서 고조선의 지표 유물이다. 다른 말은 문화징표, 문화지표라고 하고요. 유물을 얘기할 때는 지표 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56년도에 발견이 됐으면 6.25 끝나고 나서 그렇죠. 발견이 된 거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거 물건을 갖다가 이거 저 북한에 있습니다. 조선중앙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은 복제품입니다. 형태는 아가리가 약간 펼쳐져 있고요. 아가리는 여기 아니거든요. 토기를 할 때 이 구연부, 주둥이, 이걸 아가리라고 합니다. 아가리가 벌어져 있고 몸체가 둥글둥글한 그 항아리형인데 이런 형태의 기형이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형이고요. 이 기형이 점점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된장과 같은 저장 문화가 발달이 되면서 AD 7세기에서 8세기 되면 한 70cm, 8cm 정도 커지거든요. 담아내야 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암형 항아리라고 합니다. 영암 지역에서 출토가 돼요. 그리고 이게 단단해지죠. 우리가 말하는 숨쉬는 항아리가. 그때는 이제 이미 우리가 간장, 된장을 넣어서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장아찌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장독대에서 보는 항아리. 그 항아리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아리. 빨대기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이 미송령 토기는 주로 여기 신의주, 미송리, 그 다음에 여기 본계, 우리가 심양에서 고구려를 갈 때 본계를 지나거든요. 본계, 그 다음에 세 번은 심양시 신민현, 이렇게 신민, 그 다음에 대련의 우가촌, 이런 식으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근데 주로 요동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문화권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항상 동이족의 분포와 고조선의 성립을 할 때 비파형 동검 출토지와 미송리시 토기 출토지,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나오는 이유가 공반 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동 단검이나 청동 거울과 함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나올 수가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형은 우리가 나타나는, 근데 이제 요 기형이 그러면 고조선에만 딱 나타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대, 그걸 단대라고 하거든요. 단대 쓰면 그 단대 특징적만 가지지만 앞과 뒤가 연결되는 건 그것은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계승됐다는 거죠.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송령 토기는 고조선을 나타내는 지표유물이자 토기 발전의 지표유물이에요. 왜 그러냐? 자, 이 신석시대 때 그릇은 이 고조선 청동시대의 그릇과 전혀 모양이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은 이 뾰족 밑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 뾰족 밑이 둥근 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손잡이. 손잡이가 있다. 그리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은 이게 토기를 이렇게 물레로 돌리거나 했을 때 만들어진 형태를 그대로 구웠다면 이것은 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굽는 온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도에서 구울 때는 수분 팽창 계수가 그렇게 넘지 않기 때문에 빗금을 거둬 충분히 감당을 할 수가 있지만 1000도 이상을 굽게 되면요, 그 온도를 갖다 이렇게 조금씩 올리지를 못해요. 기술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300도에서 한 1000도까지 한순간에 확 오면 웬만한 그릇들은 다 파열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수분에 있는 공기가, 산소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팍 다 깨져요. 그럼 뭐냐?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탄환이라고 합니다. 탄환. 두드리는 거. 그래서 민문이라 그래서 무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것은 그 온도를 정말 잘 올리는, 그래서 이것은 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중에서도 최고의 기술인 거죠. 그 당대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소년이나 여기 구독자분은 아니 뭐 이 그릇과 문명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기술자들의 기술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당 10도 해서 뭐 하루에 뭐 100도 한 3일, 4일 해서 600, 700, 800, 900 이게 일정하게 올 때 안 깨져요.
근데 갑자기 확 오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겁니다. 동금이. 그래서 탄활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그릇의 형태와 그릇의 발전, 기술의 발전이 명확하게 구별이 돼서 이것을 우리가 토기 발전의 지표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를 뭐냐면 이제 물은 이제 도기가 됩니다. 물은 도기. 이쪽은 굳은 도기가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물은 토기에서 굳은 토기. 그리고 이제 도기로 발전하고 도기에서 자기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한 지표물이다 하는 거고요. 또 모양, 기형이라고 하는데 기형의 아주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아가리가 있다는 것은 다른 생활형은 아가리를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따를 때도 불편하고 깨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되겠죠. 그 아가리가 펼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소리를 내거나 하늘의 소리를 받기 위한 용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주둥이, 이것을 장경이라고 합니다. 목이 길다. 장경호 이렇게 부를 때 장경. 자, 글쎄, 그 다음에 이 무늬가 재밌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횡으로 해가지고 위아래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것도 철학적으로 우리가 구명을 해야 돼요. 왜 세 개가 있을까? 여기에 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하면 천지인 이렇게 하여튼 목적성을 가지고 금을 근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근 게 아닙니다. 몸체와 바닥까지 해서 이렇게. 자, 그래서 횡으로 새겨진 무늬의 아름다움과 함께 특정한 어떤 재래적인 용도, 쓰임새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걸 한 사람들이, 신화적인 걸 한 사람들이 살펴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손잡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화학적으로 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려면 900도에서 1000도가 넘어야만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요. 특히 흙 속에 있는 장석이나 석영들이 섞여서 이렇게 접착력을 가져서 완벽하게 결합이 되면 이제 여기다가 뭐 줄을 걸거나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을 그냥 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어떤 돌이나 어떤 거에다 걸어서 약간 높이고 밑에서 뭘 끓였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있는 곡식이나 어떤 고기 같은 것이 익어서 김이 가면 그게 이제 하늘로 보내지는 거니까 그러한 목적을 가진 그릇이다. 그래서 그때 이제 손잡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손잡이에 어떤 나무라든지 뭐가 끼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무를 끼우면 충분히, 그러니까 나무를 교체를 해서 이렇게 끼우고 이쪽에 끼우면 딱 뜨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그런 용도로 쓰지 않았을까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형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요 아가리의 상징성, 요거 전부 다 미송리형 토기에 속하는 겁니다. 하여튼 머리.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부여나 고구려, 신라, 백제에도 다 전승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그릇이 아가리가 벌려진 형태의. 그래서 이 아가리가 있는 구연부라고 하거든요. 이것에 아주 독특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동아시아 그릇 가운데 미학적으로 아주 특이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전승입니다. 자, 이것은 심양의 신랑유적 보셨죠? 가서 요게 왕자님이나 공주님 목욕하기 딱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녀가 깜빡 졸면 이제 푹 익는 거죠. 뜨거워요, 구해주세요 하는데 이제 깜빡하면 하여튼 되게 큰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 근데 요것도 보면 장경에다가 요거. 근데 요런 형태의 손잡이에 있는 것이 고조선을 상징하는 아주 특징적인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요걸로 연결된다는 거죠. 심양 신랑 문화의 대형 장경호가. 전승 과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고조선 이전에 신석시대 때 이런 그릇들이 여기로 전승이 되고, 그럼 여기서 다시 전승이 끊어지면 모르겠는데, 바로 여기서 그릇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요것은 부여의 토기들입니다. 자, 모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릇의 전체적인 그 미학적 특성은 미송리보다 떨어져요. 근데 아무튼 부여, 길림시 박물관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여. 근데 국립중앙박물관에 이런 형태 그릇들이 많이 나옵니다. 출토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 요것은 몽촌 도성에서 나온 거고요. 도성. 예. 그래서 이것은 서울대 박물관에 가면 실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 장경호라고 부르는 거. 예. 자, 그리고 고구려 집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부여와 고구려를 하면 끝나냐?
이 문화적 전승이라는 거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짜잔. 자, 여기서 또 보네요. 요게 바로 윤동주 생가입니다. 윤동주 생가의 찬반, 선반 위에, 요게, 시루떡 같이 생긴 요게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그릇이 유형이 변하지 않고 나타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심양 신랑문에서도 확인됐던 것이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근대까지 이런 문화들이 이어진다는 걸 통해서 야, 이 기영이라는 게 왜냐면 할아버지부터 계속 이런 걸 빚어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시루떡 같은 이런 걸 해서 하늘에 아니 조상님한테 할 때 하는 특별한 용도 같아요. 이런 것들은. 밑에는 이제 산족 이렇게 익는 거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물을 담궈 놓고 불을 떼면 그 김으로 익히는 아마 그런 시루떡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송령 토기를 통해서 이 역사적 전승 과정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송령 토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조선 역사의 중심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그릇의 변화, 그러니까 신석시대 토기에서 갑자기 손잡이가 생기고 단단해지고 온도가 높아지고 이게 이제 기술의 과정. 이게 왜 중요하냐? 많은 분들은 토기 뭐 700도에서 1000도가 바로 1000도가 될 때 청동기를 녹일 수 있는 청동기의 녹는 온도가 1048도예요. 그리고 철기가 1500도예요. 그러면 철기는 1500도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넣는 거죠. 철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자연상태가 가장 많은. 그리고 청동기는 녹는 온도는 적지만 합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기술이에요. 쇠는 녹이기만 해서 두드리기만 하면 쇠물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를 할 때 탄소를 집어넣어서 온도를 낮춰서 그러니까 그 탄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돼. 그래서 담금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탄소들을 제거해서 순철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기술이 되려면 아직도 1000년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속 문명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려면 토기의 가마 온도의 변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변화를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미학적으로 독특하고 아름다워요. 이게 이렇게 보면 뭔가 신선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래서 이건 범접할 수 없는 그릇. 이거 이거 아니구나. 다른 그릇을 보여줬네. 일반적인 그릇은 주둥이가 있고 이건 완전히 생활용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확실히 무엇인가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신석시대부터 계승돼 왔고 고구려 백제 신라로 전승된. 그래서 우리 고조선의 문화가 죽은 문화가 아니라 그 전대부터 이어받아서 후대로 이어져서 그 문화적 양상들이 지금도 우리 속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 합니다. 자,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200년 전에 조선의 역사와 2000년 전에 고조선의 역사를 가져왔는데 어떤 걸 썼냐 이거죠. 왜냐하면 역사를 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역사는 곡선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곡선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왜? 항일 독립운동한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민족적 자긍심과 우리 민족을 엮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을 단군으로부터 찾으려니까 2000년의 역사는 무지 가까운데 200년의 역사는 사대적이고 굴종적이고 그 조선의 역사는 200년이지만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개성을. 그래서 조선의 역사보다는 2000년 전, 4000년 전에 고조선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직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는 다원적이라는 거죠. 다면적이고. 이런 면에서 고조선의 미송령 토기는 죽은 게 아니라 근대에도 이어지는 그런 전설성을 가진 문화유산이라는 걸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